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8월 8일 금요일 우리 시장 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5% 내린 3,210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3천억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장중 3,2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삼성전자가 2% 가까이 강세 보인 덕분에 시장이 3,200선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 혼조세 보였는데 강보합 마감하면서 809에 거래 마감했네요.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원 80전 오른 1,388원에 이번 주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30.3도. 우리가 어제 입추인데 왜 이렇게 덥냐고 했잖아요. 저녁 되니까 확실히 바람이 선선해졌더라고요.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정말 신기하던데 오늘 저녁 산책 한번 어떠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엔마리 2002 띄워드리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문자 소개해볼까요? 전의재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아무리 기상이변이더라도 절기를 무시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맞아요. 진짜 어제 반성했어요. 기상이변 때문에 이제 예전의 절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 저녁이 됐는데 선선한 바람, 이 바람의 온도가 다르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송민걸님께서는 소장님 오늘도 빵집 매장에 크게 고릴라 틀어놓고 있는데 오 빵의 달달함보다 소장님 목소리가 더 달콤하게 퍼져서 행복 가득하네요. 세상에 또 이런 칭찬을 뭔가 그런 건가요? 크림빵 속에 크림 같은 그런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달달하다 그러니까 더 달콤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차에 관한 모든 이야기 방과 후 차차차 그리고 다른 나라 속사정까지 들여다보는 삶은 여행 대기하고 있어요.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여러분은 친한 친구의 연봉 알고 있으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서로의 월급이 얼만지 묻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미국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인들에게는 물론이고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의 직업과 연봉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매달 돈을 어떻게 쓰고 어디에 투자하는지까지 자세히 이야기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게 그들 사이의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걸 페이데이 루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월급날 지출 습관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기성세대들의 시선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그런데 미국 젊은이들은 비슷한 또래들이 월급을 어떻게 쓰고 관리하는지를 보고 배웁니다. 또래가 올린 월급날 루틴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면서 은퇴 자금으로는 얼마를 계획하고 있어? 그 금융상품은 어디서 가입해? 같은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며 꽤 심각한 토론을 이어가기도 하죠. 왜 이들은 자기 월급과 돈 쓰는 패턴을 사방에 알리고 그걸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일을 즐기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젊은이들은 돈을 모으고 투자하기가 과거보다 더 팍팍한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성세대 같은 안정적인 퇴직연금이 있지도 않고 집값도 너무 비싸졌고 소득은 생활비에 비해 예전만큼 높지 않으니까요. 재밌는 해석도 있습니다. 라떼는 돈을 어디에 쓸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모으는 게 중요했잖아요. 마치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으듯 꽁꽁 숨겨 모으는 게 재밌기도 했고요. 돈을 모으는 방법 자체가 비밀이기도 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공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게 그들에겐 매우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쟤는 뭔데 나보다 잘 살아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해볼까로 이어지는 요즘의 페이데이 루틴 열풍.
좋은 건 배우고 함께 고민하며 성장하는 장이라면 이런 유행 꽤 괜찮은 흐름 아닐까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동차 세계로 떠나는 드라이브 방과후 차차차. 오늘도 카매거진 최정필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떤 주제로 우리 차 이야기 나눠볼까요? 사실 우리가 자동차 운행하면서 가장 좀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사고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고가 이제 우리가 이제 피치 못하게 우리가 원하지 않게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우리 몸이 다쳤다면 우리 몸도 치료를 해야 되지만 차 수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다른 차하고 발생해서 수리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제 운전이 미숙할 때 혹은 내가 운전이 아직 좀 능숙하지가 않아서 혼자 가서 어딘가에 부딪히고 왔다 했을 때도 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오면은 유독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아파요. 심장 아파요. 심장 아파. 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좀 저렴하게 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가슴 아픈 일들을 좀 해결했을 수 있을 법했던 그런 이야기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변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해서 수리를 해야 될 때 순정 부품이 아니라 대체 부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안이 좀 발표가 됐었습니다.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으로 차 수리를 할 때 이제 대체 부품을 의무로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였던데 대체 부품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진짜가 아닌 걸 쓴다 뭐 이런 거예요? 자동차 우리 제조 과정을 보게 되면은 네. 자동차 제조사가 이제 수많은 부품 업체들한테 우리 이렇게 생긴 이런 차를 만들 건데 너네가 부품을 좀 만들어서 우리에게 납품을 해줘 이런 식으로 일종의 외주 같은 것들을 주게 되죠. 네.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자동차 제조사의 이름과 이 타이틀을 달고 판매가 되는 그런 부품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런 기준에 맞춰서 이런 인증을 받은 부품들만 우리의 공식 부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네.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나 고장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수리하게 되는 부품들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고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구매해서 수리를 할 때 쓰는 부품들이 이제 순정 부품 혹은 공식 부품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품을 산다라고 했을 때 보게 되는 것들이 그런 공식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제조사에서 이렇게 공식 부품이다 이렇게 인증을 하는 거는 위탁 생산을 하기는 했지만 그 네. 부품을 사용했을 때 내구성 혹은 기능이나 성능에 대한 품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조사가 보장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도 갖고 있고 그 부품을 믿을 수 있다라는 신뢰성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동차 제조사 기준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부품을 이런 차를 만들고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쓸 거니까 우리가 마케팅을 하고 이 차를 홍보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도 다 이 부품을 만드는 데까지 다 고려를 해야 돼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그런 마케팅 비용 같은 것들이 녹아져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품질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데 대신에 그만큼 부품 가격은 비싸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부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부품이면 됐지 그 제조사가 이야기를 하는 마케팅 비용이나 그런 것들까지 녹아져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빼고 순수하게 부품에 대한 품질만 믿을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납품을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상품성을 갖고 있거나 혹은 공식적으로 납품을 하는 회사기는 하지만 그 제조사한테 인증을 받지는 않은 그런 형태로 판매를 하는 것들을 이런 대체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부품이지만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 부품을 대체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쟁점은 조금 비싸도 제조사가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부품이냐 아니면 믿을 만한 제품이지만 훨씬 저렴한 부품이냐 이런 차이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프린터기라고 하면 그 순정 부품 토너, 네. 토너하고 호환이 되는 토너 또 싸게 팔잖아요. 그런 게 뭔가
저렴하고 작동이 잘 되면 당연히 그거 사지 하는데 자동차라는 거는 말씀도 주셨지만 가격도 비싼데 부품 하나하나의 그런 비용도 다 책정된 가격이고 어디에 들어가는 부품이냐에 따라서 또 안전이 직결된 거라면 좀 미심쩍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사실 프린터 토너 말씀하셨는데 네. 프린터 토너만 하더라도 이제 호환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호환품을 쓰면은 프린터가 금방 망가진다 이런 맞아요. 것들 때문에 저렴하게 쓰고 싶으면 써도 된다. 하지만 오래 쓰고 싶으면은 순정을 써라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둘 다 좀 수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나는 조금 더 비싼 금액을 주더라도 믿을 수 있는 부품을 쓰겠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네. 나는 아직 미숙해서 여기저기 좀 많이 부딪히고 다니니까 좀 저렴한 부품으로 수리를 하는 게 좋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자동차 범퍼 같은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범퍼만 조금 긁혔더라도 나 사고를 당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범퍼는 그냥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긁혔어? 다음에 고치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에서는 나는 대체 부품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반면에 엔진이라든가 주행과 관련되는 그런 혹은 운전 시야 확보와 관련되는 그런 부품들에 있어서는 네. 안전하고 직결이 되다 보니까 나는 조금 비싸더라도 믿을 수 있는 공식 부품을 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개정안이 조금 문제가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네. 여러 가지 수요, 니즈에 대한 그런 생각들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나요? 고장이 났나요? 그러면은 보험 수리를 할 때 무조건 대체 부품으로 수리를 하세요라고 의무화를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화라는 게 보험 처리를 할 때는 무조건 대체 부품으로 넣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순정 네. 부품을 쓰고 싶어도 못 넣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순정 부품이 아닌 대체 부품을 의무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그래도 순정 부품으로 수리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신다면은 추가 비용을 소비자가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내면. 생겼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인증 대체 부품 혹은 대체 부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품들이 순정 부품과 비교했을 때 한 35%에서 40% 정도 더 저렴한 가격대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순정 부품으로 수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브랜드나 차종에 따라서는 굉장히 비싼 비용을 더 추가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지점이 또 따로 하나가 있는데 바로 네. 보험에서의 차량 가액이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차를 사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내가 얼마를 주고 샀는가 그거를 가지고서 보험금이 책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차의 가격이라는 거는 순정 부품으로 조립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출고된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감가상각을 적용을 해서 작년에는 얼마에 구매를 하셨는데 올해는 이만큼이 감가가 됐으니까 이 정도가 기준 금액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격들을 책정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사고가 났다고 해서 대체 부품으로 수리를 하시게 되면은 출고 시점과 이 차의 상태가 달라지게 되다 보니까 차 그렇죠. 가액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리를 할 때마다 차의 가액이 낮아진다라는 건데 네. 나는 처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는 보험금을 내가 수리를 할 때마다 더 내고 있는 게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아니 보험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오케이 100번 양보해서 내가 내 차를 혼자 박아가지고 수리를 하는 거면 그래 뭐 그게 의무라니까 좀 속 쓰리지만 대체 부품을 쓴다고 해도 만약에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박았어요. 그러면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난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는데 그 상대방 차량 때문에 졸지에 내 차를 순정 부품이었던 내 차를 대체 부품으로 교체를 하면서 차량 가액도 기존보다 낮아지고 이러면은 불만이 정말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증 대체 부품이라는 거 자체는 기존에는 아예 쓸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사실 기존에도 소비자가 원했다고 한다면 대체 부품을 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험 수리 관련해서는 이제 부품 사용에 대한 당국의 기조가 좀 일관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부품을 원하면 쓸 수 있었고요. 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토교통부라든가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부품 제조사 이런 곳들에서 정품 부품을 쓰면은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정품 부품을 쓰세요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와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이야기가 인증 대체 부품으로 수리하면
비용을 크게 아낄 수가 있고 보험료도 인상되는 거를 막을 수 있으니까 이거 써도 괜찮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순정 부품으로만 수리를 해야 된다. 혹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 설명서 같은 거 보시면 좀 많이 보게 되는 문구 중에 하나가 네. 정품을 사용하지 않고 수리를 했다가 고장이 나면은 보증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문구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공정한 이 제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조사한테 오히려 너네 좀 이런 거 고쳐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면은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저렴하게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라고 굉장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도 인증 부품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순정 부품 대비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일정 부분 페이백 제도를 해주는 페이백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네. 훨씬 더 저렴하게 수리를 했으니까 우리가 책정한 보험 금액보다 훨씬 더 싸네. 그러면 그만큼은 우리가 보상을 해줄게라고 해서 일종의 환급액을 돌려주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적어도 소비자가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긴 하겠는데 이에 대해서 정비업계 현장 반응은 어때요? 사실 정비업계에서도 이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정비업계 같은 경우에도 이 진행이 되는 프로세스를 보시게 되면은 정비업체에서 일단은 수리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네. 보험사에 청구를 하고 그 금액을 받아서 다시 부품사한테 그 부품 대금을 납부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되게 되는데 사실 인증 대체 부품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동안에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다 정품 부품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라고 해도 그거 어디서 만든 거예요? 제조사가 좀 불분명한 것 같은데 저 그냥 정품 부품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흘러갔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부품이 전부 다 정품 부품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난다거나 좀 많이 판매된 차종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부품을 재고로 갖고 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의무화가 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정비소에서도 이거를 갑자기 쓸 수 없는 재고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그러면은 알겠어요. 근데 그 대체 부품을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되나요?라고 했을 때 그걸 답변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 이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네. 이 제조사 어디 거예요라는 질문이 아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 부품을 힘들게 구했는데 이 부품을 믿을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동차 대체 부품에 대한 인증을 진행을 하는 곳이 KAPA라고 해서 네. 한국 자동차 부품 협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 한 곳에서만 이런 대체 부품에 대한 인증을 좀 내려주고 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품질 인증 업무를 위탁을 받은 이제 유일한 기관인데 네. 이곳에서 이런 대체 부품을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증하는 곳에서 같이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의무화되는 거는 좀 수상한 게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궁금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체 부품들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국내 생산이에요? 아니면 여기저기 각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 공식적으로 납품을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국내 회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국이나 대만 혹은 베트남과 같은 이제 해외에서 생산되는 부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튜닝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나 이번에 뭐 범퍼 하나 샀어. 대만산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국가에서 생산이 되는 부품들이 있는 만큼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품일지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튜닝 같은 것들을 잘 안 하시게 되면은 어느 나라께 좀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체 부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좀 신뢰성, 나 이 부품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어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해외 생산이라고 뭐 무조건 안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갖는 것도 무리기는 하지만 그 대체 부품들이 어떻게 인증을 받고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런 투명성 확보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이거 반발이 너무 심해서 시행이 될까 싶은데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원래라면은 이제 오는 16일부터 이 약관 개정안이 이제 적용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네. 이게 발표가 되자마자 소비자분들도 그렇고 업계에서도 굉장히 큰 반발이 나오게 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사실상 이 개정안을 진행하지 않는 방향의 입장을 밝히게 됐습니다. 네. 일단 공식적으로는 그대로 의무적으로는 가겠다라는 이제 입장이기는 한데 네. 만약에 소비자가 원한다면은 이제 소비자 인식 개선과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서 그때까지 유예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입장을 바꾸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소비자가 요청을 안 하면 대체 부품으로 보험 수리를 하게 한다는 건데
그럼 이게 개정이 된 거고 오히려 순정 부품에 선택권만 추가로 부여한 약간 좀 애매한데 이런 거 같은데 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험 약관상에서 이제 네. 이런 것들 그런 특약으로 좀 이제 따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약이 자동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비자가 따로 말씀을 안 하셔도 정품 부품으로 수리를 하는데도 별로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사실상 이제 취소를 하게 되는 그런 방향성으로 좀 입장을 밝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요건도 있어요? 네, 또 이제 특히 이런 부품들을 정품을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든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출고 5년 이내의 신차인 경우에는 이제 순정 부품으로만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또 주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주요 부품들에 대해서는 인증 부품을 오히려 사용을 좀 제한을 하는 방향으로 좀 방향성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신에 이제 이런 인증 부품을 그럼에도 쓰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순정 부품에 대한 공시의 가격을 체크를 해서 그에 대한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환급을 해주는 사실상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되게 됐다. 개정안은 그대로 발효가 되는 것들은 맞는데 이제 이런 약관이라든가 특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추가로 좀 확장을 해주게 되면서 기존과 동일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자동차 보험 약관 이 변동 사항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소개해볼까요? 와, 요즘에 또 새싹 멤버들 처음 문자 올리시는 분들 많이 보여요. 양은지님께서는 매번 팟캐스트로 하루 늦게 듣다가 실시간 처음 들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지수님께서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밤에 에어컨도 안 틀고 잘 잤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3133님도 매번 일하느라 팟캐스트 하루씩 밀려 듣다가 오늘 실시간 처음이라 너무너무 신나요. 오늘 금요일이라 더 신나는데 칼퇴하고 먹을 저녁 메뉴 저매추 해주세요.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인데 내일이 또 말복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닭 들어간 거 드시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초계국수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국수 삶아가지고 닭육수에 닭고기 쭉쭉 찢어서 이렇게 오이 조금 얹어서 삶은 계란까지 얹으면 활용점정 이렇게 맛있을 것 같네요. 요 분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7629님께서는 항상 좋은 정보 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77세의 인천 개인 택시 하시는 기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달 미국과 일본은 15%의 상호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사실 이 협정을 맺기 전 미국은 일본산 차량 관세율을 2.5%에서 27.5%로 대폭 올렸었는데요. 그 결과 일본의 대표 자동차 기업인 이 회사는 2분기 영업이익이 4,500억 엔이나 줄었고 이번 관세를 15%로 낮췄다 해도 연간 피해액이 1조 4천억 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도 이번에 무관세에서 15%로 관세가 늘어난 만큼 결코 남 얘기만은 아닌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퀴즈 드릴게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4,500억 엔 줄어든 일본의 대표 자동차 기업. 다음 중 어디일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푸조, 2번 도요타, 3번 BMW.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여행 전문 PD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현지인들의 일상이 눈앞에 있죠. 삶은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방목 특파원 탁재영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수다 떠는 탁재영 PD입니다. 네, 오늘 여행 목적지 어딘가요? 오늘은 요새 뉴스에도 심심찮게 등장하는데 네. 캄보디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캄보디아. 저도 캄보디아에 제가 응원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입니까? 제가 응원하는 친구인데 한 5년 동안 계속 응원해주면서 네. 지원도 해주면서 그쪽에 후원을 하시는군요. 네, 그랬다가 이제 저는 독립했어요. 한국에 계신
스롱 피아비 선수, 당구 선수. 탑 클래스의 선수인데 캄보디아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저는 캄보디아 꺼내하게 살고 있는 이번에 작년에 네. 독립했어요. 와, 자립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와. 되게 울컥한 마음인데 어쨌든 캄보디아에서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네. 뭐 이렇게 지금 인연을 맺고 계신 분들도 있고 네. 은근 또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까지 낯선 나라는 또 아닌데 네. 요즘 갑자기 막 안 좋은 소식도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러게요.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캄보디아가 이제 어떤 나라고 또 어떤 볼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요즘 들려오는 소식은 또 무엇 때문인지 이런 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캄보디아에는 이렇게 뭔가 그 종족들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나 봐요? 네, 캄보디아도 뭐 동남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그렇지만 네. 여기도 다민족 국가예요. 근데 네. 여기는 일단 절대 다수는 크메르족입니다. 크메르족. 네. 그래서 크메르라는 말도 좀 익숙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특히 좀 저랑 연배 비슷하시거나 좀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은 크메르 루즈. 크메르루즈. 예, 그 캄보디아의 예전에 그 공산 왜 그 정당. 눈빛이 왜 너는 이해를 못하고 있니? 왜 나랑 연배가 뭔가 같지 않니? 간절하게 뭔가 안다고 이렇게 말해, 제 빨리. 눈에서 이렇게 지금 도움의 손길이 이렇게 나가는 게 들켰군요. 여튼 그 크메르라는 게 이제 부족의 이름이기도 하고 네. 이게 이제 90%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캄보디아 문화를 크메르 문화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뭐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그 대변하는 그런 말로도 사용되긴 하는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있고 네. 뭐 고산 부족들, 뭐 베트남계, 중국계, 뭐 네. 기타 소수민족, 타이계, 뭐 이제 이런 아주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뭔가 그 사는 곳도 그러면 달라요? 제가 아는 그 친구는 네, 이렇게 아래가 뻥 뚫려 있고 네. 이렇게 위에다가 이제 나무로 집을 지어놓은 그 뭐라고 하죠? 고상가옥이라고 해요. 주상가옥. 네, 주상가옥. 네네네.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그런 종족별로 다른가요? 주상가옥 짓는 분들인 경우에는 사실 그 크메르족일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네네. 거기 이제 바닥에 습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약간 원두막처럼. 그래서. 네네네. 근데 이제 뭐 나무 움막 같은 거 짓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뭔가 이렇게 둥그렇게 땅을 한 반쯤 판 다음에 거기다가 나무 기둥 세운 다음에 나무 기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나무 줄기 같은 거, 덩굴집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소수민족 집으로도 좀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한번 다큐 같은 걸 보니까요. 네. 외부인이 오면 네. 이렇게 접대를 뭔가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죠. 다 뭐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접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 음식 접대가 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네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가 예전에 내전을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네. 뭔가 캄보디아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질이 아주 뭐 좀 세고 막 아주 좀 약간 잔인할 정도 막 이럴 것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직접 만나보면 또 그렇게 수박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언어 자체가 네네. 좀 애교 있잖아요. 냥 조금 부드러워요. 그렇죠. 네. 좀 동남아시아 말 중에서는 그쵸. 약간 좀 동글동글한 발음, 맞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당연히 이런 이제 특히나 소수민족 지역들 이제 수도인 프놈펜 말고 네. 다른 나라랑 이렇게 좀 접경하고 있는 이런 변두리에 좀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런 분들 마을에 이제 가보면은 네. 당연히 굉장히 친근하게 이렇게 접대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제가 갔던 곳은 이 몬둘끼리 쪽에 몬두끼리. 네, 몬둘끼리가 이제 캄보디아에서도 그 동쪽 끝이에요. 네. 네, 그래서 뭐 포장도로가 거의 없다시피 한 굉장히 오지인데 이쪽 가면 이제 푸농족이라는 부족이 살거든요. 푸농족. 푸농족. 푸농족 마을에 이제 들어가 봤었는데 굉장히 그 신기한 문화 같은 걸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을 네. 그 미리 깎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나이 드신 할아버지인데 네. 그래서 그 큰 통나무 같은 걸 구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정도는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그 관을 깎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미 부인 건 완성을 했고 자기 건 이제 지금 깎고 있고 그래서 오. 이것만 완성되면은 안심이다. 내가. 왜냐하면은 거기서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되면은 멀리서부터 이렇게 사람이 오는데 그 네. 관을 그렇게 통나무로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만드는 이유 자체 중에 하나가 네. 우리는 이제 영안실 같은 데다가 그 이렇게 그쵸. 고인을 안치를 하잖아요. 하지만 근데 이제 거기는 그렇지가 못하니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이 어쨌든 몇 날 며칠 이렇게 그렇죠. 사람들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안 좋은 네. 불쾌한 그럴 냄새라도 수 날 수 있어서. 있고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이 친지들이 찾아올 때를 대비한 음식 같은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그래요? 중요한 게 또 술이죠. 술. 네. 캄보디아 술은 뭐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동네 술도 뭐 다른 동남아시아랑 좀 유사한 부분도 있는데 네.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격오지를 돌아다니면서 발견하는 술의 특징이 뭐냐면 네. 물을 최대한 적게 쓰고 발효를 해요. 그래서 이유가 항아리가 있는데 네. 항아리를 흔들어도 찰랑찰랑 소리가 안 나요. 그럼 그냥 어떻게 마셔요? 푸석푸석 정도 소리 날 정도의 네. 좀 물기 있는 곡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곡식이 이미 발효가 끝나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마른 술 같은.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먹을 때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왜냐하면 이게 교통수단이 발달이 잘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담글 수도 있지만 어디 이제 시장 같은 데서 사오면 술이 들어있으면 이걸 등에다 지고선 철렁철렁거리는 거를 메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건조돼 있으면 이 좀 운반이 용이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먹을 때 거기다 물을 붓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막 걸리는 네. 막 걸렀다 해서 막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걸른 상태인 거잖아요. 막 네. 걸리는. 근데 이건 걸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뭘로 뜨게 되면은 그 안에 막 겨도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막 그 건더기가 너무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빨대를 꼽습니다. 그럼 빨대로 올라오지 않아요? 빨대가 끝에가 납작해요. 이것도 그 옛날에는 필터가 되는구나. 우리 그 지붕에 네. VHF 안테나 같은 거 달았었어요. 뭐 동의 안 해주셔도 돼요. 어쨌든 그 함석 무슨 파이프 같은 거 조그만 건데 그거를 이렇게 여러 번 구부리면서 이렇게 부러뜨리면 한쪽이 네. 납작하게 됩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꽂은 다음에 네. 그 끝에다가 그 기저귀 고무줄 그 노란 고무줄 네네네. 튜브 같은 거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길게 꽂은 다음에 그 끝에다가 그 우리 그 153 볼펜 꼬다리 그 네.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그 촉이 나오는 까만 부분. 그 부분. 걔만 거기다 딱 꽂아요. 기가 막힌 빨대가 됩니다. 완전 자연 필터인데. 그렇죠, 그렇죠. 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여러 개를 만들긴 뭐하니까 네. 큰 독에다 그거 한 3개 꽂은 다음에 네. 그거 이제 이렇게 돌려가면서 자네도 한 잔 하시게. 그래 오랜만이야 하면서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마시는. 한 통에 네, 한 통에 술을. 한 통에 빨대를 다 꽂고. 그렇죠. 근데 이 마른 술에 네. 그 즉석에서 물을 타면 이 술 맛이 잘 나요? 또 의외로 네. 본격적으로 우러납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우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수분이 적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뭐 굉장히 도수가 오히려 높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를 물을 타니까 특히나 이제 더 잘 우러나라고 조금 미지근하거나 더운 물 섞을 때도 있거든요. 야, 그 안증뱅이 술. 핑도입니다. 이거를 또 빨아서 마시는 거잖아요. 빨대로 술을 마시면 빨리 취하죠. 또. 그럼요. 접대를 제대로 하는데요. 이게 또 캄보디아 하면은 네. 이제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크메르족 네. 전성기의 상징이라고 해야 되나? 앙코르와트 생각나잖아요. 앙코르와트. 네. 앙코르와트 직접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어땠어요? 이걸 사람이 만들었어? 할 정도의 놀라운 정밀도. 와. 그리고 저는 이제 힌두 신화 굉장히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스토리를 네. 조금 아는데 네. 알고 가면은 너무 재밌어요. 그 힌두 신화의 아주 결정적인 장면들, 네. 이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 우주가 어떻게 악마들의 손에 넘어갈 뻔하다가 선한 신들의 싸움으로 이걸 지켜냈는가, 막 이런 장면들이 아주 생동감 있게 거기 부조가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일단 면적부터 좀 놀라운데 네. 축구장 23개에 와. 근데 와. 이제 이게 또 보면은 앞에서 이렇게 본 그 앙코르와트의 사진은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딴 거 말고 캄보디아 국기에 아예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국기에 건축물 들어가 있는 국기가 네네. 흔하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이 캄보디아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가운데 있는 탑이 제일 높고 옆으로 갈수록 이렇게 좀 낮아지는 구조인데 이게 산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힌두교에서는 메루산, 메루산. 불교에서는 수미산. 수미산. 이게 이제 어떤 세상의 중심에 있는 그런 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건축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힌두 서사시 중에 네. 마하바라타라는 서사시가 있어요. 네. 이거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선신과 악신들이 막 이렇게 싸우면서 그 우유의 바다를 휘저어서 불로 불사에 막 영약을 얻고 이런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들이 벽에 아주 꽉 차 있고 그거를 조각한 솜씨 자체가 네. 너무 놀랍습니다, 진짜. 그렇군요. 이게 크메르 제국이 네. 과거에 정말 전성기를 보내고 큰 제국이었었던 네. 만큼 이 앙코르와트에 대한 어떤 캄보디아 사람들의 뭔가 자부심이랄까? 그럼요. 이런 거 엄청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데서도 약간 나오지만은 네.
이 크메르 문명은 그 동남아시아 하면 바로 떠오르는 불교 문명이 아니에요. 이거 힌두 문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인도 쪽에 가까운 그런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캄보디아는 지금 불교 국가 아니에요? 불교 국가죠. 아. 그래서 그 앙코르 왓도 처음에는 힌두 사원으로 건립이 돼서 이게 원래 그 비슈누에게 바쳐진 사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불교 사원으로 바뀌죠. 아. 그래서 가보시면은 힌두교적인 특성과 불교적인 특성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캄보디아 얘기했을 때 이거 네. 우리 꼭 얘기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음식. 네네. 이게 또 크메르식이라는 그런 음식이 있다던데 이제 우리 국경 붙어 있는 데는 베트남 네. 오른쪽에 네네. 있고 위에는 태국 있잖아요. 뭐 좀 달라요? 아니면 뭐 차이가 있어요? 뭐 태국 음식을 접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태국 음식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네. 태국 음식이 조금 더 맛이 좀 또렷하고 맵고 달고 뭐 이렇게 짭짤하고 확 이렇게 느껴진다면 네. 캄보디아 음식은 그거보다는 좀 순한데 감칠맛이 더 있는 쪽.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감칠맛을 표현하는 재료 중에 하나가 뿌라훅이라고 하는 뿌라훅? 네, 생선 젓갈인데 네. 그 동남아 가면은 피시 소스 안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뭐 베트남에는 넉맘이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태국에 오면은 이제 남빠 또 남플라죠 남플라 네. 그리고 뭐 이제 라오스 가면 남빠 이렇게 있는데 네. 그것들은 다 액젓이에요. 건더기가 없어요. 네. 근데 이 캄보디아의 뿌라훅은 우리 그 황석어젓 네. 같은 뭔가 이렇게 생선살이 그대로 있는 말 그대로 젓갈이에요. 아, 그런 거는 볶음밥에 못 넣겠네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피쉬 치즈라고도 이제 그 오. 여행자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은 이게 네. 약간 캄보디아 사람들이 약간 한국 사람들이 그 맵부심이 있는 것처럼 네. 약간 그 냄새나는 생선 먹는 건 우리가 최고지. 라는 그런 또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예전에 베트남이랑 전쟁을 했었는데 네. 외모만 보면 베트남 사람이랑 이제 캄보디아 사람이랑 이제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을 시켜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첩자여가지고 막 캄보디아 말을 배워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정말로 구분하고 싶으면 뿌라욱을 먹어보라고 한대요. 아. 그래가지고 좀 집어먹는 척하고 못 먹겠어 이러면은 너 캄보디아 사람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너 청국장좀 먹냐? 그렇죠. 그런 그거죠. 거군요. 네네네. 오, 그리고 또 뭐 괜찮았던 음식 뭐 추천하실 만한 거 있으세요? 근데 뭐 거기 가면은 그 카레 느낌 나는 요리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카레 그러면은 이제 인도 카레만 생각하시지만 네. 뭐 태국에도 이제 그 카레 종류들이 있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여가지고 아목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네. 이제 코코넛 밀크 그리고 생선 그리고 동남아시아 각종 향신료가 들어가는 그런 카레 요리고요. 생선. 네 그리고 아예 크메르 레드 카레라는 것도 있어요. 아, 이거 네. 매운 거예요? 그렇게 맵진 않아요. 살짝 매워. 우리에 비하면 살짝 매워요. 네. 그런 게. 그리고 캄보디아도 국수가 맛있습니다. 꿰이띠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발음이 태국에서도 국물 있는 국수는 꿰이띠오라고 하는데 네. 그거랑 발음이 꿰이띠우 약간 다른데 네. 어쨌든 요런 국수 종류 굉장히 맛있고요. 네. 일단 시장 가시면은 이렇게 그 양은 그 이렇게 자꾸 그 일본 말이 생각이 나. 네네네. 뭐 대야. 네. 양은 대야 같은 네. 데다가 그 뿌라욱을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파니까 아하. 그거 한번 도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 그래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최근에 이제 태국이랑 캄보디아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맞아요. 여러 안타까워요. 가지 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근본적으로 뭐 역사적인 배경도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제 가장 최근 이슈를 보면 카지노 사업 때문에 갈등이 한번 크게 있었다더라. 네. 캄보디아에 카지노가 또 이렇게 크게 이게 있나 봐요. 보면은 일단 중국이 2010년대부터 시 주석 들어오면서 범죄와의 전쟁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국 쪽에 있던 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중국을 떠나게 된 거예요. 거기를 이제 그래서 정리하고 단속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갔던 데가 필리핀이었는데 네. 그래서 막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막 네네. 카지노 막 이런 드라마. 근데 필리핀에 또 이번에 두테르테가 나타나네. 그래서 약간 그 풍선 효과처럼 이런 사람들이 다 캄보디아 쪽으로 좀 몰려와가지고 캄보디아 쪽에 그 범죄율이 높아진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다 국내 도박은 불법입니다. 근데 태국 국경 지역의 캄보디아 쪽의 태국 국경지대에 네. 외국인 상대 카지노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게 지금 캄보디아를 다스리고 있는 그 독재자 가문, 네. 훈센 그 가문의 약간 돈줄이에요. 정치자. 근데 이제 여기에 태국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는 거지.
돈 있는 사람들은 태국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또 태국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국민들이 저기 가서 저 돈 쓰고 오네.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장악력을 키워야겠는데 이제 이쪽에다 이제 장악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는 안 되지 어디다 숟가락을 얹어 이러면서 두 권력층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그 뿌레야 무슨 사원이죠? 그 중간에 그 국경지대에 있는 사원 뿌레야 비헤야 사원 이거의 이제 관리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불씨가 된 거죠. 이 불씨가 탁 땡겨지니까 그래 잘 됐다. 요거 핑계로 한번 손 좀 보자. 요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이 카지노 사업 때문에 또 두 나라가 갈등을 벌이네. 그 또 최근에는 그 캄보디아에서 그 뭐 외국인 납치해서 감금해서 뭐 보이시 범죄 동원했다. 왜 이렇게 여기 또 범죄에 만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풍선 효과가 캄보디아까지 가 있는 거고 캄보디아가 그 내전을 겪으면서 지식인 계층과 그다음에 이제 나라의 산업을 이끌어 나갈 계층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한 세대가 완전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 같은 게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범죄 조직들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정권 차원에서 좀 이렇게 엄격하게 좀 이렇게 처단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거 돈 되는 걸 하면서 은근히 뒷배를 봐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또 안타깝습니다. 있었네요. 오늘 뭔가 캄보디아의 진짜 속 얘기를 한번 들어본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탁재영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에서는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4,500억 엔이 줄어든 일본의 대표 자동차 기업이 어딘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2번 도요타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두 분은요. 3016님 그리고 하혜련님. 하혜련님은 우리나라도 자동차 관세가 살짝 아쉽긴 하지만 이젠 실력으로 정면 승부 봐야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문자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김미숙님께서 요즘 왜 이리 기운이 없을까요? 삼겹살도 먹고 소고기도 구워 먹었는데 영 힘이 안 나요. 소장님 기운은 초계국수인가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저의 기운은 고릴라에서 김미숙님 성함 보는 거예요. 오글오글. 네. 어예진의 반가운 목돈 연구소. 오늘은요. 매드클라운의 거짓말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